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서산 태안지역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지금 2차 민중대회를 사실상 지휘하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은 중재를 거부했습니다. 준법의 문제는 중재 대상이 아니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의 태도, 그다음에 경찰의 입장,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명진 전 의원.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예. 다단계 사기하던 사람이 저기 도망가면서 내가 다음에는 진짜 정직하게 투자를 할 테니까 투자자들 모이셔. 그러면 투자자들이 모이겠습니까? 한상균 이 사람은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라면 지금 교도소에 가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다음에 평화 시위 할 테니까 좀 놔주시오 얘기한다고 그걸 봐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헌법도 필요 없고 공권력도 필요 없는 나라죠. 지금 조계사에 숨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얕은 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말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 어떻게 범법자를 어떻게 무슨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건 공민권이 이 사람은 제한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 조한기 위원장.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요.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종교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끼어든 것 자체가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갈등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으로 유도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들이 혹은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계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한상균 대표도 만나고 위원장도 만나고 화쟁위원회도 만나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운해고나 비정규직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들어보고 타당하면 수용하고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의 역할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종교가 개입되게 되고 우리 사회 문제가 지금 갈등의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잘하셨어요. 저게 지금 특히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멋있게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은 해결해야 되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장판에서 경찰이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서 둘이 툭툭툭탁거릴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니네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둘이의 사이에 어떤 서로 폭력적 행위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소매치기가 막는 행위, 도망가는 행위, 반발하는 행위입니다.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과 경찰 내지는 공권력과의 관계는 갈등 관계가 아니에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자와 사이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은 무슨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화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화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 헌법을 종이짝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의 화쟁위원회의 자비심을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저도 불법이나 폭력 시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10만 명이 모였는지 그 10만 명이 전부 불법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에 먼저 정부와 공권력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만 명이 모인 건 좋은데 10만 명의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폭력 집회를 주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네팔입니까? 네팔이에요? 소림사예요? 왜 스님들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서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헌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 진짜 한상균 이 사람 이렇게 정말 조계종 여기에 숨어가지고 조계종에 화쟁이 이용하려면 머리 깎고 당장 내일부터 스님하세요. 여태까지 거 다 이 부분은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반성하고 속세의 것은 속세의 것에 맡겨야지. 왜 조계종에서 왜 헌법 질서를
좌지우지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을 하세요. 엉터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반론하세요. 우리 한국 현대사를 자세히 보시면 87년 6월 항쟁 때도 명동성당에 김수환 추경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들어와서 중재하고 조정한 사례가 있고요. 기독교에서도 YMCA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교가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좀 봅니다. 잘 봤어요. 아주 잘했어요. 6월 항쟁은요. 내가 6월 항쟁 때 같이 돌 던지고 시위한 사람인데 그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상대는 군부 독재입니다. 그것은 혁명으로라도 뒤엎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10만 명의 편에 서서 지금 현 정부를 혁명적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현 정부를 않습니다. 혁명적 타도의 그건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차명진 그러면 뭐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세요. 오해를 현 하시는 정부가 거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 상황을 같이 비유하는 거는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완전히. 예. 국민들이 느끼는 온도는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느꼈던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정부를 타도하자거나 폭력혁명을 하자거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럼 느낀다면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그것이 느끼냐면 아니라면 대화와 그것이 아니라면 소통 없이 제 얘기 드세요. 예, 그것이 잠깐만. 아니라면 예. 법에 의거해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한상균 이런 사람 빨리 집어넣고 그리고서 야당의 입장에서 평화적인 요구를 국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예, 주도하는 집회를 과연 허용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론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영역에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앞세워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재갈을 물리면 그때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거는 독재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이 거취 문제, 신변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이 좀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여당에서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복면금지법.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예. 복면금지법이 아니라요. 네. 복면시위금지법입니다. 예, 복면시위금지법. 예, 혹시 뭐 복면금지법 하니까 야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말이야. 음. 추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비유를 그런 엉터리 비유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도 분명하게 복면시위금지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세요. 복면 쓰고 시위하는데 평화적 시위하는데 이것을 왜 막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꼭 사고 납니까? 사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은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술 먹고 운전하는데 음주 단속 안 걸려가지고 넘어간 사람 많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 단속을 하느냐? 음주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로 복면 쓴 사람들이 평화 시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면 쓴 사람들은 아주 왜 대부분 복면을 쓰느냐? 복면 쓰고서 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복면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폭력으로 정말로 그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복면을 쓰려는 기도가 있을 경우에 네.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폭력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복면 시위를 알겠습니다. 막자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죠? 예. 그 자주 보는 풍경인데 마스크 쓰고 침묵 시위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선글라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70년대처럼 명동에서 줄자 들고 복면 크기 재는 그런 풍경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토론에서 나왔지만 이게 다른 통계가 아니고 경찰 백서에 나온 통계입니다. 10,000건 중에서 0.3%만이 폭력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0.3%면 30몇 건인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헌법상에 걸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예. 사전에 제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 단속하고 똑같아요.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아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봐가지고 그야말로 하얀 마스크 앞에다 X자 쓰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 누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폭력적 시위의 소지가 있는 복면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찰에 가려낼 수 있고 그 경우에 차단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복면 금지법이 17대, 18대도 발의됐다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권 침해와 기본권 제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압니까?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명박 정권 때 2009년에 인권위원회도 인권과 기본권 제약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했습니다. 왜 헌법과 인권위의 그 권고까지도 무시하면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네.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렇게 해요. 예. 폭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재가 안 가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폭력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있으면 아마 저 광화문 침략 점령 당할걸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폭력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복면 마스크를 알겠습니다. 불법화하자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정가비용 국회부의장이 제출한 국회 제출한 복면 금지법 여기에는 이 불법 폭력 시위의 정황이 현저할 때 그리고 그렇죠. 복면으로 이 자신을 가리고 그러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현저할 때 그것을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주한기 위원장이나 야권의 비판 또는 우려대로 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더라도 이것이 오남용될 위험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일단은 이러한 그 야권이나 또는 야당의 또 시민사회 단체의 그런 우려가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여하간에 충분히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돼서 어쨌든 인권 침해 없이 그러나 꼭 필요한 제재로서 이것들이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신기남 의원 문제를 짧게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 이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감사원에서 네. 오늘 이제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정식으로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확정 발표를 했고요. 네. 저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의 문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다면 우리 당규에서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이런 일은 저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윤리심판원이 지금 직무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의 감사원에서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원에서 네. 일단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이군요. 예, 차명진 전 의원. 신기남 의원이 아마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는 아마 아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혹시 이런 일이 많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서거도 했잖아요. 네. 민주화가 된 지 30년 되면서 이제 국민이 눈이 아주 명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네. 일들을 하려면은 국회는 그만할 생각해야죠. 간명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야권이 지금 문안박의원대 제안을 두고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권한이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의 선택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한기 위원장. 저는 지금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통 크게 결단해서 문안박 지도부에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국민들 또 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야권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정부 여당의 독주와 질주를 막아주고 견제해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망에 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영식 최고위원의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사퇴 성명서를 저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문한박 연대와 그에 따른 최고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네. 문한박 지도부가 또 다른 우리 당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그거에 길을 터주는 의미로 아, 그럼 문한박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준다 이런 그런 뜻입니까? 비유도 일부 언론에서 예. 정리를 저는 했던데 오영식 의원이 왜 사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제 후배인데 예.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정치적 행동을 하면은 지도자로 크기는 좀 어렵죠. 뭐 어떻게 뭐 양쪽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고위원들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문화만 연대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하. 근데 안철수 의원하고 관련해서는 그래요. 제가 여당이지만 진짜로 제가 진정으로 하는 말씀인데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왜 정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정말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런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지 생각해 본다면은 안철수는 그야말로 현재 야당이 하듯이 친노가 하듯이 아직도 민주화 요구를 외치면서 민주화라는 요구에 모든 걸 다 짜맞추는 그런 식의 그냥 투쟁 일변도의 야당을 국민들이 원치 않고 뭔가 여당에 대한 대안을 원하는 예. 그런 야당을 원해서 안철수를 지지를 보낸 건데 예.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예. 친노가 주도하는 정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문한박 알겠습니다. 연대로 간다. 그러면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존재하는 의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정치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조언과 제안하는 걸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